안녕하세요. 아이온큐 주주 여러분, 드디어 25년의 마지막 승부처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미국장 개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위험회피 사이렌이 울렸는데 잠잠하던 10년물 국채금리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면서 기술주들의 발목을 잡았고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들은 힘 한번 못쓰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었던 것은 역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최근 파죽지세로 93,000달러를 뚫으며 10만 불 간다던 비트코인이 순식간에 83,000달러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하루 만에 6%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탄 건데요. 보통 코인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공포심리 때문에 같이 주저앉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나스닥의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얼마나 빠졌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버텼냐입니다. 비트코인이 6% 빠질 때 나스닥의 하락폭은 고작 0.38%에 그쳤습니다. 지난주 내내 쉼없이 상승을 했던 걸 감안하면 이건 하락이라기보다는 아주 건전한 숨고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선 이탈 후에 불과 3거래일 만에 21선을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23,000포인트라는 아주 중요한 지지선 위에 이틀 연속 안착을 했습니다. 즉 상승을 위한 불씨는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다는 뜻이죠.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 재밌는 현상이 보입니다. 바로 빅테크끼리의 눈치 싸움과 손바뀜인데 지난주 구글이 제미나이 3를 발표하면서 TPU 칩을 제공하는 브로드컴과 함께 날아올랐다면 어제는 구글이 잠깐 쉬고 애플과 엔비디아가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대장주들끼리 서로 지수를 떠받치는 아주 건강한 상승장의 특징입니다. 잠시 아이온큐 차트 살짝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4.42% 하락한 47.12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금요일 영상에서 차트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보시면은 오늘 찍고 온 이 자리, 이 상승 채널 하단 부분은 다시 왔다가 찍고 그리고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21선과 이격도가 좁아졌으니까 오늘 미국장이 열리면은 이젠 이 21선 위로 올라탈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매크로 환경에서 이번 주 시장을 뒤흔들 소식이 있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포함한 소식통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회장을 지명을 했으며 차기 연준 회장의 발표가 빠르면 이번 주 12월 2일이나 3일에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현지 시간 오후 2시에 연준 의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측 사이트 칼시를 보면은 캐비넷이 지명될 확률이 무려 75%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그게 누군데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환영해야 됩니다. 성향이 확실한 비둘기파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장을 위해서라면 금리를 조금 더 빨리 내리고 물가가 올라도 용인하겠다는 스타일입니다. 달러 약세를 유도해서 수출 기업들을 밀어주고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인물이죠. 그렇다면 이게 아이온큐랑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이온큐 같은 테크 기업들은 당장 돈을 벌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엄청난 R&D 비용을 씁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싸지고 미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즉 해시세 등장은 아이온큐의 주가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최고의 순풍이 불어온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코인 시장까지 들썩이게 만들 호재라 기술주 전반에 훈풍이 불 것입니다. 자, 거시경제까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아이온큐 내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는가요? 그냥 계산 빠른 슈퍼컴퓨터?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력으로 뭐 할 거냐가 그 핵심이죠. 아이온큐가 그 첫 번째 타깃을 정했습니다. 바로 바이오입니다. 최근 아이온큐가 캐나다의 CCRM이라는 곳과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CCRM은 차세대 치료제 개발과 바이오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경우의 수 싸움입니다. 분자 구조 하나만 바뀌어도 약효가 달라지는데 기존의 슈퍼컴퓨터로 이걸 시뮬레이션 하는데 최소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투입이 된다면 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이온큐와 CCRM은 양자 기술을 활용해서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고 바이오 제조 공정까지 혁신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온큐가 이제 단순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인류 생명을 구하는 바이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은 언제나 꿈이 현실이 될 때 폭발합니다. 아이온큐가 우리 기술로 약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증명하는 순간 기업의 가치는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도 양자 컴퓨터 아직 오류 많아서 못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솔직히 있으시죠?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최대 적은 오류입니다. 큐비트가 조금 흔들려도 계산이 완전히 틀려버리니까요. 그런데 아이온큐 연구팀이 이 난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를 찾았습니다. 니콜라스 델포스 연구진은 클리너 부분의 오류 수정 방식을 확장하는 새로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기술 이야기라 조금 딱딱할 수가 있는데 아주 쉽게 청소로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는 먼지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최대 적은 오류, 즉 먼지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이 먼지를 치우는 게 너무 힘들었고 방이 조금만 넓어져도 청소부가 몇 배, 몇십 배로 더 필요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복잡한 공식 SMP 제곱은 제로의 수렴, 이게 필요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은 클리너 부분 오류 수정 방식을 확장하는 이 기술을 쓰면은 복잡했던 조건이 아주 심플해진다고 합니다. MP는 제로의 수렴, 그냥 딱 봐도 식이 훨씬 더 간단해졌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때로 덤비지 않아도 훨씬 적은 큐비트와 자원만으로도 완벽하게 오류를 잡아낼 수 있다. 이게 왜 대박이냐면은 경쟁사들이 큐비트 숫자 늘리기, 덩치 키우기만 급급할 때 아이온큐는 그 큐비트를 실속 있게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완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남들은 덩치만 큰 공룡이 될 때 아이온큐는 훨씬 날쌘 표범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기술력입니다. 지금 아이온큐만 바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양자 기술을 선점을 위해서 말 그대로 전쟁 중입니다.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딱 이번 주죠. 세계 양자 과학 기술의 해를 맞아서 전 세계에서 굵직한 행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미국 일리노이의 페르미 연구소 심포지엄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교육 서밋, 그리고 슬로베니아의 브라질, 그리고 심지어 페루까지 전 세계 지구촌이 양자 기술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온큐는 어디에 베팅을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전쟁터입니다. 이스라엘 헤븐 에어로테크라는 회사,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소 드론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번에 아이온큐가 주도해서 1억 달러, 약 1,4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시켰습니다. 덕분에 이 회사는 이스라엘 최초의 방산기술 유니콘 기업이 됐고요. 이 유니콘이라는 것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곳만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가 드론의 두뇌가 되고 양자 네트워크로 통신 보안을 책임지는 현대적인의 핵심인 드론과 양자의 결합입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민간을 넘어서 국방 분야에서도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죠. 많은 분들이 아이온큐를 단순히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아이온큐가 보여준 행보는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라 그들만의 제국을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한 트위터 유저가 24년부터 25년까지 아이온큐의 모든 행보를 정리를 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어디에다 쏟아부었는지, 총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억 넘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45%는 당연히 양자 컴퓨팅에, 하드웨어에 썼고 25%는 양자 네트워킹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 컴퓨터만 있으면 뭐합니까? 연결이 돼야죠. 그리고 15%는 우주 위성 분야, 그리고 10%는 양자 센싱입니다. 보이시나요? 컴퓨터, 통신, 위성, 센서로 이어지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 자율주행을 다 하는 것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무려 8개의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옥스포드 아이오닉스의 인수인데 인수 금액만 무려 10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양자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딜이었는데 여기에서 양자 암호 1위 업계인 ID 퀀티크, 그리고 우주위성 통신기업인 스카일룸, 양자 센서 기업인 벡터 아토믹,
그냥 양자 산업에 필요한 공급망 전체를 돈으로 사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온큐는 부품 하나하나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자체 조달이 가능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품들이 있긴 하겠죠. 그리고 아이온큐는 미국 정부가 확실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따낸 계약만 1억 1,500만 달러가 넘는데 미공군 연구소의 계약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450만 달러짜리 계약은 2024년 미국 최대 양자 계약이었고, 미국 정부가 그리고 국방부가 아이온큐 기술을 믿고 돈을 댄다는 것이 이것보다 확실한 보증수표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실적입니다. 2025년 매출 가이던스는 1억 1,000만 달러입니다. 상장 이후 매년 2배씩 성장을 하고 있고 25년에만 조달한 자금이 35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게이트 충실도는 99.99%로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가 성장률은 전년 대비 약 77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춘 퓨처 50, 딜로이트 500, 포브스 미드캡 리스트 이 세 군데 모두 이름을 올린 양자 기업은 전 세계 딱 하나 아이온큐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이온큐 진짜 대단하네, 당장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이온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양자 대장주이고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야 하는 평생 보유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하나 더 짚어보자면은 우리 기술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익을 내는 투자자입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와 뉴스에 나온 정보로는 2배, 3배는 먹을 수는 있어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0배, 20배의 수익은 힘들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최신 맥킨지 퀀텀 기술 모니터를 보고서 아주 디테일하게 뜯어봤습니다. 여기서 진짜 돈 냄새를 맡으셔야 됩니다. 보고서 73페이지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바로 메모리 장벽입니다. AI 모델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반도체의 성능 향상은 물리적으로 한계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는 2035년까지 양자 컴퓨팅 시장이 2트릴리언, 우리 돈으로 약 2,80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800조 원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숨겨진 건 따로 있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에 밸류체인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양자 산업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장비 및 부품으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놀랍게도 맥킨지는 이 중에서도 장비 및 부품 섹터를 투자 리스크가 가장 낮은 저위험의 기회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상식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 시장은 지금 현재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아이온큐가 1등이지만 구글이나 IBM 그리고 리게트들이 치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나올 수가 있죠.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누가 이기든 간에 이 기계를 돌리려면 반드시 써야 하는 핵심 부품들이 있습니다. 특수 냉각기, 정밀 레이저 광학 장치, 초진공 챔버 같은 것들이 말이죠. 이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아이온큐가 잘 되든 구글이 잘 되든 IBM이 잘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 파이가 커지면 무조건 돈을 쓸어 담는데 이걸 우리는 슈퍼사이클의 낙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골드러시 때 청바지 장사가 돈을 벌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소부장 기업들이 날아갔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38페이지를 보면 확신은 더 강해집니다. 작년 한 해 전반적인 벤처 투자가 얼어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련 스타트업은 오히려 50%나 투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이 생태계에 밑단을 지탱하는 알짜배기 소부장 기업들을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가 이 맥킨지 보고서와 월가의 최신 리포트들을 샅샅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온큐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차세대 양자 플랫폼에도 필수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저평가 소부장 기업을 3가지를 찾았습니다. 이 기업들은 기술력은 세계 독점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아직 바닥입니다.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매집하기 딱 좋은 사이즈죠. 아이온큐가 쏘아 올릴 때 얘네는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2~3배가 아니라 그 이상 날아가는 것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이온큐의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관련 섹터 전체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아직 작고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바로 이 종목이다 라고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제가 알려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이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이 꼬였다고 판단하면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털어버리고 갑니다. 게다가 양자 섹터는 급등락이 심한 종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은 물리 실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격인데 이 섹터는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25년 아이온큐와 함께 여러분의 계좌를 폭발시켜줄 핵심 부품주 탑3 이걸 받으실 분들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만 제가 100% 무료로 발송을 해드릴 것이고,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나온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방금 나온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체크를 하시고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제가 종목명과 리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는 메인 기둥 종목으로 뚝심 있게 장기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 핵심 부품주를 통해서 단기나 중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챙기신 뒤에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아이온큐를 물량을 늘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산가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스노볼 방식입니다. 아이온큐 하나로는 왠지 불안하다, 엔비디아 초창기를 놓치는 거는 이번에 반드시 만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멍하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하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조용히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